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한 이틀 전인가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시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구독자 한 분 한 분 정말 다른 채널에 있는 구독자 100분이랑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커피의 산지를 갔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생두를 선정해서 오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과테말라를 갔을 때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연이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볼 일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음에 커피 산지에 가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매 순간순간 자연이 얼마나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갑작스럽게 구름 속으로 차가 확 하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우연찮게 밤 운전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화산이 터지고 있다라든지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애착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에 있는 여러 커피 산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티틀란 호수가 있었던 그 빠나체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연고지를 둘 수 있는 곳도 만들게 되었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갖고 매해 지금 커피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커피를 직수입한다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 커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가성비 그러니까 퀄리티도 좋은데 가격도 싼 거를 쉽게 골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수입을 해오면서 어떤 맛하고 가격하고 이거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커피를 사왔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과테말라에 어떤 연고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문 두들겨 가면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겪을 수 있었던 모든 이슈들은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친구들도 많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서 예전보다는 정말 쉽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해 겪을 수 있는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커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다들 맛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플레이버가 제일 중요하지. 거기까지 갔는데 맛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골라온다는 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한테도 맛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커피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저한테는 맛은 아니에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의 유통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커피를 사다가 저 혼자만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커피가 들어오면 그 커피를 잘 보관을 해서 1년 내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냉난방을 못 쬐도 커피는 1년 내내 냉난방을 틀어놓거든요. 그만큼 커피를 1년 동안 잘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커피를 고를 때 이 커피가 과연 1년 동안 맛의 변화가 최소한으로 1년 동안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거를 알았던 건 아니고 매해 거치면서 이제 어떠한 커피들이 보통 좀 더 오래 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터득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많이 보는 거는 일단은 종자예요. 일단은 뭐 어떤 종자가 더 맛있고 더 오래 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는 뭐 버번 종자, 티피카 종자, 그리고 파카마라 종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년 내내 그 맛을 다 유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투라 종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냥 경험상 카투라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1년 내내 유지력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서 커피를 고를 때 카투라 종자를 먼저 좀 보는 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프로세싱이 좀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흑인 청년이 우리나라 경기도 이천에 가서 쌀 농사를 짓는 농부한테 이 쌀은 어떻게 농사가 져졌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사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 프로세싱이 어떻고 뭐 건조를 어떻게 했고 발효를 어떻게 했고 이런 말을 아마 처음에 제가 꺼냈을 때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단 1도 듣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어떤 소통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는 그분들이 저희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커피가 실제로 소비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도 이제 슬슬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자기들이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거를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많이 깨닫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리를 피킹을 하고 펄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발효 시간을 거치거든요. 요 발효 자체를 너무 길게 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짧지는 않았는지, 그에 따라서 맛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자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이제 저 나름대로 과연 이것이 1년 동안 맛을 잘 유지할 만한 좋은 프로세싱을 했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건조 시간이에요. 이게 발효가 다 거쳐지고 난 다음에 생두를 물에 잘 씻고 요거를 이제 말리는 드라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드라잉 시간이 너무 짧으면요, 산지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맛이 보통 한두 달 내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종자, 프로세싱, 그 다음에 드라잉 하는 타임,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면서 일단은 이 커피가 과연 내가 1년 동안 사용할 만큼 충분한 맛의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봐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임팩트 있는 커피, 그리고 개성이 강한 커피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내추럴 같은 거 이제 커피를 막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커피는 잘 안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년 내내 이 커피를 잘 보관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커피들은요, 한두 달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독특하거나 한쪽 맛에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 이런 커피들은 잘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맛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맛, 그 다음에 신맛, 그리고 약간의 쓴맛도 가미가 되어 있는 커피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커피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커피는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저도 어쩔 수 없는 커피쟁이라서 뭔가 이렇게 꽂힌 커피를 이렇게 찾게 되면은 어느덧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지갑을 저도 모르게 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맛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신맛은 조금 센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커피쟁이라서 신맛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신맛이 조금 있는 커피들은 로스팅을 하면서 신맛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볶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맛을 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로스팅 방법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신맛이 없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르는 맛의 기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커피, 이런 커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수확 시기입니다. 보통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 수확이 빠르면은 11월 말 12월에 시작을 해서 늦은 경우에는 3월 4월에 수확하는 농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좋은 커피들은 수확 시기가 좀 늦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고도도 높고 어떤 커피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농장들이 보통 좋은 농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확 시기가 최대한 늦은 거를 사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프로세싱이 끝나고 건조 과정이 마친 상태의 커피는요, 파치먼트라는 이제 쉘에 쌓여져 있는 형태로 이제 보관이 되거든요. 요 파치먼트는 여러분들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엄마의 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파치먼트를 벗겨내고 이제 마대에 쌓아서 수출을 하게 되면요, 컨테이너 안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맛이 다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거 때문에 맛있게 먹지 못하고 버린 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치먼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드라잉 과정이 맞춰진 커피는요,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의 휴식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생두 안에 있는 수분이 좀 고르게 다 펼쳐진 상태가 된 상태에서 컨테이너에 싣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터 액티비티라고 해갖고 수분 활성도를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를 몰라갖고 분명히 산지에서는 맛있게 먹었는데 갖고 왔더니 맛이 금방 변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측정 장비를 가지고 지금 이 커피가 어느 정도로 휴지기를 가졌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적 시기를 결정을 하고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휴지기를 갖지 않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사요. 이거는 천혜의 맛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오면은 100%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컨테이너는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냉장 컨테이너가 너무 비싸요. 사실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유는 더 맛있어져라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두의 유통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커피라는 게 농산물이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커피는 엄연한 신선식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카페에서 커피를 직접 볶아 드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두를 고를 때 이 커피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꼭 좀 잘 보시고 최대한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좀 제가 유튜브를 할 줄 알았으면은 그동안 가서 이것저것 좀 많이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 사진 찍는 것도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산지를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어떤 좋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에 오마이커피 채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채널 구독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커피 라이프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